네, 시장 이슈 속에서 또 전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NS 홀딩스 김선영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본격적인 말씀 해주시기 전에 잠깐 또 짚고 넘어가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네, 일단 저희 방송 앞뒤로 광고가 좀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가 지난번 사실 한번 참았는데 이번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몇 개월 전에 제가 이제 SNS로 연락을 하나 받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가입을 하셨대요. 이제 주식 리딩 사업을 가입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저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인가 하셨는데 이제 그분과 얘기해서 결국 그분이 경찰서까지 신고해서 이제 넘어간 계획이 그 상황이 있었는데 일단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지금 카카오톡 이제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이제 저 포함해서 막 정말 많은 와운의 전문가님들도 포함해서 가짜 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저도 제 이름을 검색해 보니까 방이 3개가 나오는데 3개 다 저랑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일단 저는 리딩 사업을 하고 있지 않고요. 앞으로도 할 계획이 1도 없기 때문에 괜히 그런 거 너무 이제 사칭에 당하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만일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의 리딩을 받고 싶다면은 딴 데 가지 마시고 우리 한국경제의 와운에 그리고 이제 주식창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앞에서 좀 제가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 되죠. 김선영 대표와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장기 포트 좀 점검을 하면서 풀어볼까요? 네, 장기 포트 뭐 특별히 중요한 사항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몇 개만 딱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ICD 저희 지난주에 왜 이렇게 안 갈까 같이 앵커님이랑 고민했는데 한번 팍 튀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17.74% 그대로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레버리지 2개 그대로 홀딩 포지션 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인데 사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이런 질문이 들어오셨어요. 대표님 삼성전자 10만 원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저 꼭 말씀해 주세요. 헷갈립니다. 하시길래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스고요. 그대로 포지션 유지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SK하이닉스 오늘 좋은 모습 보이는데 괜히 오늘 좋은 모습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뭐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시는 분들 답변 드릴게요. 저는 안 팔 겁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번 상승장 끝날 때까지 원래 이런 대형주들이 이끌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자리보다 훨씬 더 6개월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팔 생각이 1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나머지 종목도 그대로 포지션 취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신일전자 신고가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금 좋은 모습 보여준 걸 알고 있는데 그대로 포지션 유지하시고 여름에 정말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름하면 한 3개월 남았습니다. 3, 4개월 남았는데 좀 더 저희가 들고 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 보겠다라는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포트 점검해봤고요. 이제 이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연기금 매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 이슈와 함께 또 장기채 금리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일단 그 시간을 좀 배분을 하려고 이제 여러분께 좀 많은 정보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도 이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오늘 두 가지를 좀 한꺼번에 준비를 했는데 좀 빠르게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종목 오늘 내용은요. 첫 번째 장기채 관련 내용이고 두 번째는 지난주에 아시겠지만 금감원에서 이제 국민연금 매매 내역을 보고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빠르게 해볼게요. 장기채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보면은 이제 미증시 마감도 그렇고 최근 아시아 쪽도 그렇고 이제 10년물 장기채 흐름을 상당히 신경 쓰는 흐름이 좀 강합니다. 저한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작년 3월부터 이제 코로나19 문제가 좀 심각하게 나오면서 개인 경제가 망가졌죠. 그리고 이제 국가도 셔다운되는 상황도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겨우 이제 이 상황을 이겨내게 만든 게 각국의 엄청난 부양책인데 이런 금리가 상승하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이제 이런 부양책을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어떤 엔딩 포인트를 뭔가 암시하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불안해하시는데 제가 또 이제 괜히 여러분들 불안해하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게 제 주특기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하면 좀 쉽고 명확하게 여러분들께 각인시켜 드릴지 좀 고민을 주말 중에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어려운 내용 다 빼고 굉장히 쉽고 이해하기 편하시게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거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최근에 보면은 현재 장기채 금리 수준 1.35% 수준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이미지 한번 보시죠. 본 이미지는 2018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미국의 10년 T노트 수익률 그래프인데 잠깐 말씀드리면 T빌, T노트, T본드라는 게 있는데 T는 이제 트레저리 이제 채권이라는 뜻이고요. 빌은 단기 그리고 노트는 중간에 껴있는 중장기를 의미하고 본드는 좀 장기를 초장기 한 30년 이상을 의미한다. 그 부분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금리의 상승 이런 걸 예상을 할 때 중간에 껴있는 10년 T 노트를 기준으로 삼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보니까 3364%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앞에 그러니까 3월달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증시가 망가지기 바로 직전의 T노트 상황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새로 연두색 포인트인데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그때 포인트까지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그 얘기는 만일 지금 이 3포인트대가 문제가 됐다, 그 포인트가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은 저전에는 더 큰 문제가 됐었다는 얘기겠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포인트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 거는 그러면은 이제 그렇다면 이제 반응 속도, 국채금리의 상승 속도가 이제 중요하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궁금한 거, 지난 3월 달 수익률 급락 이후에 반등 시는 어땠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황 그래프 한번 보시죠. 이거는 2008년도 금융위기 때부터 이제 2011년, 최근에 보면 이제 이렇게 작년 3월 수준으로 채권 수익률이 갑자기 확 급락하게 된 계기가 2008년, 11년 이 정도가 있는데 두 기간 중에 좀 더 심각한 2008년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수익률이 일단 급락하기 전에 일단 포인트가 이제 왼쪽 그 연수액 세로 포인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간 내에 쭉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하고 사실 이제 급락하기 전쯤에 2008년 11월쯤에 티노트는 약 3.72%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한 달 반 만에 12월 30일에 티노트가 2.05% 수준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이 다시 원점까지 올라오는 데는 7개월 정도가 걸렸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보겠습니다. 이번에 2월 19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났는데 아직 저희 3월달 수준 직전을 회복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2008년도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 이 수익률이 올라온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근데 이번에 유난히 좀 빠르다고 언론들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이제 하면서 개인 투자한테 공포감을 심어주는 여러 가지 이유가 몇 가지 있긴 있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뭐 짚고 넘어가진 않겠습니다. 오늘 제 컨셉은 뭐 기관 대상 팩폭은 아니고요. 여러분들께 좀 정확한 팩트를 전달해드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신경 쓰는 대상이 어딘지 한번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연준이죠. 매주 발표되는 연준 위원들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우리가 좀 많이 집중을 해보고 추가 부양책에 대한 얘기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자그마한 불안한 얘기가 나올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때부터 강조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은 3월 초중순이면은 상원 결과까지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상원의 민주당의 한 두 분, 중도파의 두 분 정도가 지금 반대 의견을 일부 최저금리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저임금이죠.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건 통과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늘어지면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이 시장에 앞으로 들어올 거다라는 부분은 명백한 겁니다. 이거 최근에 미국에서 3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추가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캐터필러 등 미국의 이런 산업재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그 어떤 연준 위원도 지금 테이퍼링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 생각이 없다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제일 좀 크게 보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과거에 테이퍼링 많이 했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거 테이퍼링을 시장과 아주 잘 소통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이끌었었던 전 연준 의장 자넷 옐런 연준 의장님이 지금 미국의 재무장관으로 앉아 있습니다. 두 분, 자닐 옐런 재무장관님과 그 파월 의장님 두 분이서 저는 굉장히 합이 잘 맞을 거라 보고 있고요. 지금 10년 티노트 수익률은 이게 단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수익률이 10년 티노트 수익률이 올라갔는데 이게 바로 뭐 테이퍼링 가능성 이게 아니고 과정이 있습니다. 10년 티노트가 올라가면은 이거는 경기 회복의 기대감으로 느껴지고 그 다음에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나면은 경기가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 테이퍼링이지 이게 올라갔다고 해서 바로 테이퍼링 중간 거 빼먹고 이걸 중간 거를 설명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걱정이 되시는 건데 이건 명백합니다. 먼저 올라가면은 경기 회복이 먼저 이루어지고 경기 회복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테이퍼링을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걱정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좀 포인트를 좀 두고 시간 좀 두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 만일 파월 의장 입에서 언제부터 이제 축소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바로 오늘부터 하겠다는 얘기 안 합니다. 6개월 후부터 하겠다, 12개월부터 하겠다. 근데 사실 오늘 나와서 6개월 후에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 하더라도 그 6개월 사이 지수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괜히 이거 가지고 막 지금 여러분들한테 막 걱정되게 막 괜히 기사를 쓰는 분들이 많은데 한 번만 좀 체크를 해주시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사실 이제 공부가 좀 덜 되시고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괜히 그런 공포감 조성은 제발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감원의 국민연금 매매 내역에 대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최근 발표된 자료 제가 보니까 2020년도 3월인데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총 투자금이 76조 3천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통 이걸 국민연금이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국민연금이 반하고 절반 정도를 이제 여러분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운용사에 맡깁니다. 근데 보니까 76조 3천억 정도 이게 연기금에 잡히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이 전체 자금 대비해서 죄송합니다. 연기금에 잡혀 있는 금액이 76조 3천억이고 이건 여러분들이 HTS에서 연기금 등 그 수급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거의 이것과 비슷한 수준인 67조 3천억 원 규모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관 쪽에 이제 위탁에서 운용이 됩니다. 이게 HTS에서 금융투자로 잡히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금융투자가 최근에 왜 매도를 국민연금과 같이 했는지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것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거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감원 입장에서 이번에 이제 국민연금 쪽에다 매매 내역을 보고하라고 한 거는 사실 두 기관이 서로 이제 뭔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국민연금의 매도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금감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상황 파악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정도 파악하는 건지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오해하지 마시고요. 오해는 안 하시더라도 국민연금의 전체 투자 자금이 국민연금이 오로지 투자하는 게 아니다라는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매도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에 대한 부분은 어떤 의견이세요? 저희가 지난 한 2주 전에 했었나요? 그때 네. 했었는데 지금 정도 가면은 제가 봤을 때 한 4월 달, 5월 달까지는 계속 매도가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국민연금이 이게 작년에 사실 계획이 잘못돼가지고 올해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매도 의견이 좀 있다고 네. 하면은 지금쯤이면 좀 바꿔도 되지 않을까라는 사실 그 그런 말씀을 주셨었죠. 예, 네. 개인적인 의견인데 안 바꾸네요. 그럼 계속 나온다 치면 한 4, 5월 달까지는 매도가 이어질 거라 네.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3,000포인트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밸런스 셀링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 이하에서는 이제 매도를 안 하고 매수를 할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네. 투자를 이어가시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언제까지 파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또 시장에 대한 이슈 속에서 투자 아이디어 함께 고민해봤어요. LNS 홀딩스 김선영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